예, 안녕하십니까. 더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느 지역에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곳은 이렇습니다. 이슈 초점입니다. 자, 9호선 3단계 구간과 4단계 구간을 주목하라입니다. 과거 한 9호선이 생길 때쯤이었습니다. 강서 쪽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들 생긴다고 했을 때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고요. 그만큼 9호선 라인 자체가 주거지와 어떤 일자리를 같이 연결하는 어떤 소통 구간을 연결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뭐 오피스텔, 뭐 등등의 어떤 단독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이라던가 또 빌딩들이라던가 이런 가격들을 많이 끌어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을 거쳐서 이제 3단계와 3단계는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4단계까지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언제나 신규 역사가 개통이 되면 지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가격으로 이제 반영해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언제나 부동산은 이슈를 먹고 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슈가 있고 이슈는 꼭 개발 호재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그냥 단순히 교통 하나 개통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자리라던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1, 2인 가구 수요자들이 들어와주면서 또 어떤 상업 이런 부동산들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호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따라 들어오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9호선 3단계 구간과 4단계 구간이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이 만들어질 때쯤 언주역이라든가 선정로 여기 뭐 종합운동장 이런 데들도 있고요. 개화부터 신논현까지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강남 쪽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강남도 물론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좀 오르지 않았던 그런 라인들, 강서 라인들, 마곡지구 라인부터 시작해서 가양 라인, 또 등촌 염창으로 이어지는 또 그 가운데서 뭐 당산이라던가 이런 라인들이 급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도라던가 강남권에 있는 일자리를 바로 관통하는 어떤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가격들을 많이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3단계 구간 또한 또는 4단계 구간 또한 이런 어떤 효과를 톡톡히 좀 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삼전 사거리라던가 삼전 뭐 석촌이라던가 방위 사거리, 신방위 이런 곳들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런 라인들은 실질적으로 역사가 없이 그냥 어떤 버스라는 어떤 교통만 이용했었고 또 2호선이 잠실에 기준을 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그 대비했을 때 교통이 좀 매우 불편한 어떤 주거 지역이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싶어도 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소형 빌라라던가 소형 뭐 단독주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반영을 받지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9호선이라는 이 노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가령 뭐 단독주택 뭐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들 대비해서 보면 한 5년 전에 한 평당 한 2천만 원 가던 땅들이요. 지금은 거의 뭐 30%한 40%이 정도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토지가 오른 만큼 신규로 만들어지는 주택들도 과거 한 5년 전에는 뭐 매매가가 방 2칸짜리 뭐 우리가 흔히 투룸주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한 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면 지금은 3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닌 지금 그런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개발 호재들이 풍부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9호선 라인을 대비했을 때 3단계 구간 한번 역사들 위주로 했을 때 어떤 소형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 자, 4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단계를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휴 또 언젠가 되겠지 벌써 이랬는데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러서 이제는 곧 2018년도죠. 올해 한 12월경이면 10월에서 12월경이면 벌써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벌써 그 기간이 벌써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벌써 이 라인들이 부동산들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4단계 구간은 아직은 그래도 좀 덜 썩거리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4, 5년 뒤에 벌어지는 모습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이 4단계 구간들도 절대 무시하고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꼭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5단계는 아직 좀 먼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3단계 구간과 4단계 구간 그리고 어떤 호재가 충분히 있는 곳들을 보시고 접근하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반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득을
이익을 내가 보려면 지금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황금성이라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꼭 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지금은 역세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노선 자체를 보면 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삼성동 개발이라던가 현대개발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발 이런 개발 호재가 따라 들어오고 있고, 한강변 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주공 5단지라던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서 앞쪽으로는, 이 한강변 앞쪽으로는 막대한 이제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 고가의 이제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지금 뭐 1, 2인 가구라던가 약간의 이제 어떤 노후 준비 이런 부분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주택 쪽으로 지금 방향이 거의 다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이런 라인들, 석천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 동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라인 자체 안에 이제 롯데타워라는 이제 롯데그룹, 뭐 롯데타워, 뭐 롯데 뭐 마트, 백화점 뭐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뭐 롯데 왕국이죠. 근데 그런 일자리들, 1, 2인 가구 그리고 막 이런 어떤 막대한 진짜 뭐 우리 63빌딩 그러면 여의도 생각나는 것처럼 이제 송파 그러면 벌써 롯데타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것처럼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라인들, 롯데타워가 있는 인근의 상업지역 인근을 관광 특구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니까 또 소비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더 탄탄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집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소득, 이 부분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뒤로 이어지는 부분, 고덕이라던가 한영이라던가 길동, 또 중앙 뭐 보훈병원 인근 이런 라인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발품 팔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3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 2018년도 10월에 지금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자,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2단계 구간, 1단계 구간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움직였을 때, 그때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다시 들어가려면 또 부담스럽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라던가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소형주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집가, 그러니까 토지 물량 대비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우리가 막 5분, 10분, 15분 넘어가면 멀어질수록 가격은 싸지만 어때요? 구매자가 별로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되니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전 사거리, 배명 사거리, 석촌, 방이 이런 쪽, 그리고 지금 요런 데들, 지금 이 롯데타워를 기준했을 때 지금 방위사거리라던가 올림픽공원이 있는 쪽은 뭐 한성 백제역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표 친 곳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부동산들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역세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다양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약간 풀리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충분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3단계 구간 절대 놓치지 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4단계 구간도 보시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 딱 되어 있는데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어지는 고덕역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언제나 제가 지난주에도 철도에 대한 부분을 뭐 19년, 20년, 21년도에 개통하는 예정지들, 또 오늘은 9호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내가 지금 매수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호재가 다가오는 그 지점을 기억하고 지금 매수했을 때 내가 최소한 2년은 보유한다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고 매도 전략 세우시는 거고, 자, 내가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취득했다 하나를 다시 취득해서 그냥 주택임대차 안 하고 팔겠다라고 한다면 막 뭐 1억 이렇게 넘어가서 막 매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8,800 밑에서 세율 조율해서 한 24%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임대가 시장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어떤 해안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